연장까지 가는 접전이었어요. 스코어는 삼성이 6대3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표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봅니다. 이 경기를 연장까지 갈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을 못했는데 어찌됐건 키움이 먼저 점수를 내고 삼성이 동점을 만들고 9회에 한 점씩 주고받으면서 이 경기가 연장까지 갔고 결국 연장 접전 끝에 삼성이 6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뭐 오늘 경기에는 일단은 원태인 선수는 또 에이스로서의 존재감 확실히 보여줬죠. 8이닝 동안 1실점 뭐 이러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막아냈고 사실 9회에 김영웅 선수의 홈런 터졌을 때는 그렇죠. 승리 투수의 공까지 껐습니다만 새로운 마무리 투수 이호성 선수가 블론 세이브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 연장까지 흘러갔는데 힘들게 가서 결국 11회 초에 대량 득점, 4득점을 하면서 결국 승을 가져갈 수는 있었습니다. 이 경기의 흐름이 사실 이제 8회 그 말부터 보면 사실은 1대1 동점 상황에서 원태인 선수가 8회 말에 등판해서 1사 후에 안타와 2루타 못 맞는 공을 맞으면서 1사 만루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카디네스가 병살타를 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태인 선수가 뭐 투구수도 많았지만 마지막까지 그래도 8이닝을 다 책임을 지고 병사타로 내려온 이후에 또 김영우 선수가 또 홈런을 때려냈잖아요. 근데 사실 선발 투수가 동점 상황에서 내려왔는데 팀이 한 점 더 주는 상황, 더 내는 상황. 그러면 정말 기분 좋거든요. 그럼요. 정말 위기 상황도 막았고 많은 이닝도 책임졌고 그리고 지금 또 팀이 연패에 빠져 있고 그리고 원태인 선수도 계속해서 잘 던졌지만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는 했지만 패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이 조금 더 많은 이닝 그리고 투구 개수가 많아지더라도 끝까지 던져주는 그런 모습은 포효하는 모습까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확실한 에이스의 모습을 원태인 선수가 보여줬는데 홈런 나왔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결국 그 한 점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랬죠. 특히 저 홈런 나왔던 장면에서 그러니까 김영우 선수가 이제 9회 초에 1사 후에 주승우에게 이제 홈런 때리면서 2대 1이 됐는데 홍은기 감독이 막 뛰어나와서 어필을 했어요. 네. 그게 포크볼을 노려서 홈런을 쳤잖아요. 네. 그 포크볼을 노렸다고 판단되는 게 네. 생각보다 김영웅 선수의 배터박스에서 위치가 좀 앞에 가 있었어요. 앞으로 가 있어요. 주승우 선수는 그래도 바로 이 장면입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인데 생각보다 김영웅 선수가 앞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고용표 선수가 최근에 상당히 실점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체인지업이 떨어지기 전에 상대 팀의 타자들이 타석 앞쪽 보통 보면은 웬만한 타자들이 자꾸 뒤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용표 선수 상대할 때는 앞에 가서 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데 지금 저 타석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발이 타석 바깥으로 완전히 나가면 저건 불법이 되는 거죠. 부적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뒤꿈치 쪽이 이 타석의 선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을 홍 감독께서 항의를 했던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최근에 김영우 선수의 타격 페이스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는 주승우의 빠른 볼이 아니라 포크볼을 노려칠 거라는 게 확연하게 나타났고 또 그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때마침 오늘 저 최고의 캐스팅인 게 엠스풀 중계였는데 박재홍 위원이 해설위원이었어요. 예전에 역대 가장 많은 그 타석 제외 발 어필이 많았던 사람이 박재홍 위원이거든요. 사실 잘 치는 타자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상대팀 감독 입장에서는 어필을 하면서 어떤 그 선수의 어떤 뭐 좀 심기를 건드린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좀 룰을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타자의 반칙행위라 그래서 타자의 한 발 또는 양발 완전히 타자석 밖에다 두고 타격을 했을 때가 반칙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발이 나가야 돼. 완전히 한 발이 그 배터박스를 아예 다 이탈을 해야 반칙행위라고 보는데 저 경우에는 이제 김영웅 선수의 뒷발이 그 배터박스 라인에 걸쳤다고 이제 심판원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반칙 타격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오늘 키움에 이제 김재현 포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투수 입장 지금 뭐 우리 이재건 위원도 투수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마운드에서 저 선수가 막 앞으로 와 있다 해서 내가 확연히 느낄 수도 있지만 포수는 계속해서 늘어난 포수일수록 타석의 이 선수의 스탠스라든가 이런 걸 감지해서 사인을 보내고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저 정도까지 김영우 선수가 앞에 나가 있는데 조금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좀 했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네. 잘 쳤다. 네, 그 물론 네, 잘 쳤죠. 쳤다. 네. 일단 결과는 진짜 김영우 선수가 잘 네. 쳤어요. 맞아요. 네, 엄청 네, 잘 쳤어요. 그 포크볼을 그렇게 중견수 뒤로 네. 그건 정말 잘 친 거고 아마 포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봤더라면 좀 더 뭐 하이 패스트 볼이라든지 네, 네. 김영우 선수도 그런 쪽에 헛스윙이 좀 자주 나오는 그런 그렇죠. 선수지만 그러니까 송재우 위원이 아쉬워하는 건 그거 같아요. 네. 그렇다면 볼 배합을 조금은 노리고 있는 포크볼이 아닌 네, 우리 다른 걸 많이 갔었어요. 하이패스볼. 네, 그렇죠. 진짜 맞습니다. 누가 봐도 네. 주성우 선수도 150km 이상의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인데 그러면 타자들의 심리는 당연히 뒤로 와서 친다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 선수가 저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데 그러면은 감지를 했던 거, 아 이건 포크볼 노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영우 선수 당연히 잘 쳤으니까 홈런 나왔겠지만 네. 상대 타자가 뭐를 노린다는 거를 내 몸 행동과 이런 스탠스의 자세로 드러냈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를 하고 아니면 뭐 감지를 못하고 네. 그냥 포크볼을 던졌다는 게 아무래도 타자 입장에서는 노린 공 들어오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나온 건 좀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여기서 이제 다 끝났으면 해피엔딩인데 이호성 선수가 이제 최근에 삼성의 마무리잖아요. 9회 말 2대1 상황에 올라와서 이영종에게 안타, 임병욱에게 2루타 맞고 볼넷까지 내주면서 무사 만루의 위기를 맞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 상황에서 김동현에게 동점 희생 플라이를 허용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경기도 그렇고 마무리 보직을 맡은 이후에 이호성 선수가 오늘도 블로운 세이브고 불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구속이 전부는 아닌데 이호성 선수가 올해 구속도 좋아지고 네. 또 사실 본인이 아주 좋은 커브, 확실한 변화고 주무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본인이 물론 위기가 온 다음에 크게 좀 흔들리는 듯한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쪽으로 공을 전혀 던지지 못하는 맞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마무리 투수는 정말 어떤 투수보다도 배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 뭘 어떻게 뭐 따지면은 그 만루 상황에서도 한 점밖에 안 줬다, 동점밖에 안 줬다. 이런 거에 뭐 좀 안도라면 안도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서 승부하는 모습은 상당히 좀 불안불안한 건 사실이었었고. 역전한다는 게 사실은 좀 다행이 아니었나 맞아요. 싶을 사실 정도로 저기서 역전이면 불안했었거든요. 끝내기잖아요. 예. 네. 만루였기 그래서 때문에. 정말 이 삼성이 오늘 이기긴 했습니다.만 천신만고 끝에 네. 승리를 가져갔고 이렇게 되면은 이 뒷문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워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저희도 드리는 건 아무래도 이제 좀 이호성 선수가 이런 박빙의 한 점차 승부에서는 조금 불안해 보인다. 네. 이렇다면 삼성도 혹시 모를 또 대안을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백정현 선수가 정말 잘 던져줬고 맞아요. 뭐 또 이호성 선수 정말 구속과 구위가 같이 좋아지긴 했지만 네. 저는 좀 떨어뜨리는 공, 맞아요. 포크볼이라든지 네. 떨어지는 거. 좀 오프 스피드 계열의 좀 구질도 하나 정도는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마무리는 삼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포크볼이라든지 체인지업이라든지 본인의 손에 맞는 것들을 좀 경기 전에 캐치볼 할 때 연습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가볍게 좀 연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진 잡는 것도 능력이긴 한데 뭔가 안정감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마무리 그럼요. 투수한테는. 그래서 오늘 백정현 선수의 투구를 봤을 때 저 선수가 비록 빠른 공은 가지고 있진 않지만 오히려 저는 이호성 선수 등판했을 때보다 더 뭔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약간 봤을 것 같거든요. 삼성 팬분들이. 그래서 백정현 선수가 주는 안정감에서 역시 저 선수는 마운드에 좀 경험이 많구나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9회가 끝나고 이제 10회 백정현이 올라왔을 때 차라리 그냥 백정현이 2이닝을 던지면 실점 안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점수 차가 이제 11회 초에 좀 많은 점수를 내니까 이제 김재현 선수를 올렸고 김재현 선수가 또 1실점을 하고 내려갔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승리는 가져왔습니다만. 근데 이제 백정현 선수가 느낀 게 일단은 선발에서 불펜으로 온 이후에 구속도 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평균 구속도 올라가고 저는 최고 구속 145를 찍는데 이거 몇 년 만에 그렇죠. 백정현 선수가 145를 찍는 거 봤거든요. 물론 그래도 요즘 기준에 아무도 빠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최소한 우리 진롱 PD 말씀하시고 한 명씩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일단 이 선수는 스트라이크와 자신이 던지고 싶은 던지는 커맨드를 갖추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다양한 구종도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하나의 대안, 마무리 투수의 대안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그런 대화를 네. 나눴었죠. 네. 이렇게 삼성의 오늘 뭐 승리를 가져간 부분 말씀을 드렸고, 키움은 오늘 그 저희가 오프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그 라인업과는 좀 다른 약간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들 위주로 오늘 라인업을 짰는데 경기 초반에도 점수를 뽑아냈고 또 경기 후반에도 점수를 뽑아내는 모습, 그러면서 박빙의 승부를 가져갔는데 훨씬 더 좀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간 키움 경기를 본 경기랑 좀 다른 경기였어요. 그간에는 물론 로젠버그 선수가 중반까지 잘 던져준 거, 그 투수 운영도 조금 달랐던 게 그간 나왔던 불펜 투수랑 다르게 뭐 원조현이라던가 그렇죠. 김성민이라던가 주승우라던가 그래도 경험이 좀 있는 선수들이 좀 나왔고 맞아요. 라인업에도 경험 있는 선수들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상대가 원태인인데 경기가 좀 대등한데 좀 해볼 만한데 경기 그래도 원사이드하지 않는데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출전했던 선수들 중에 보니까 이주영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다 베테랑들이에요. 네. 그렇죠. 선발 라인업에 있던 선수들은 그리고 뭐이 선수들이 이때까지 또 잘 해왔던 선수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이없는 실책이 없었다는 것도 그렇죠. 저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록상 실책 하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안정감. 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젊은 선수를 키우지 말라도 아니다 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선수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수비에서 어이없는 실책도 나오고 잘못된 선택도 나오고 맞아요. 또 타선에서 노련한 투수에게 말려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 않은 면에서 향후에 오늘 경기 졌지만 기점으로 뭔가 키움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저희 크보 클로저에서 여러 번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젊은 선수들 키우는 건 좋지만 그게 젊은 선수들에게 되려 입수를 준다거나 성장하는데 저해가 되면 이게 과연 기회일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선수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라운드에 나가는 게 정말 계속해서 안 되다 보면 나가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키움의 라인업에 나왔던 선수들이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적재적소에 어린 선수들이 또 기용이 되고 또 그 기용이 성공으로 또 이어진다면 빠르게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로젠버그도 6이닝 1실점 그리고 원종현, 김성민, 양지울, 주승우까지는 뭐 거의 네. 맞습니다. 팀의 베스트. 사실 이런 경기는 키움이 좀 이겼어야 되는데 결국은 더 나올 투수가 없고 또 그렇죠. 점수를 더 뽑아내질 못하면서 오늘 끝내기 기회도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오늘 또 보면은 그동안 좀 쓰임새가 많지 않았었던 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10경기째 출장이었는데 이준우 선수 투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글쎄요. 2군 경기 중계했을 때 이 선수 던지는 거 여러 차례 보셨죠? 뭐 이준우 선수는 일단 올 시즌 신인으로 들어와가지고 네네. 또 제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조금 알고 만나고. 있고, 네. 그리고 동의대를 가서 네. 이제 또 중간에 나옵니다. 네. 아하. 그리고 이제 독립리그로 가서 스스로 뭔가 본인을 좀 더 어필하겠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올 시즌 이제 키움에 입단을 했고, 그리고 구질 자체는 정말 좋은 구질을 가지고 네, 있거든요. 네. 커브의 브레이킹도 상당히 좋고 네. 포심도 140 중후반에 포심을 네. 때려주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선수를 좀 더 활용 가치를 좀 늘려주고 좋을 때 좀 빼주고 한다면 금방 성장할 수 있는 네. 제구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선수와 이강준 선수가 조금은 페이스가 왔다 갔다 하지만 9위는 정말 예, 예. 저는 안정감 있는 9위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9위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불펜진에 주승우 선수까지 가는 그 불펜진에서 그렇죠. 단단함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저 이주형 선수, 최준용 선수와 경남고 동기네요. 오. 네, 맞습니다. 예. 네. 2001년생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의대 3학년 다니다가 중퇴해서 그 성남 맥파이스라는 독립리그 네네네. 뛰다가 지금 이제 키움의 육성 선수로 올해부터 입단을 한 선수입니다. 하여튼 이런 선수들 뭐 앞서 이제 황영목 선수 또 오늘 경기는 박차정 선수였나요? 예, 예, 예. 이런 선수들 제2의 기회를 얻은 선수들이 조금 또 새롭게 본인의 야구 인생을 꽃피워 나가는 그런 스토리도 좀 계속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움 경기, 키움과 삼성의 경기, 삼성이 6대 3으로 승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삼성은 이렇게 되면 연패를
3에서 끊게 되고 키움이 오늘 경기를 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앞으로의 경기에서 조금 더 좀 네. 반전된 모습을 좀 기대해 봐야 맞아요. 될것 같아요. 그간에 뭔가 의미 없이 지는 느낌이 아니라 오늘 그래도 열심히 붙었다 진 느낌이 났기 때문에 뭐 팬분들은 이런 경기를 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지더라도.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결국 뭐 어깨 부상 때문이다 푸이그 선수를 내보내고 알칸타라 투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시즌 들어갈 때부터 와 특이하게 타자 2명 쓰고 아, 맞습니다. 또 그리고 획기적으로 너무 신인 선수 대거 기용하면서 변화를 꾀했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화인데 뭐 과거에 회귀도 될 게 있겠습니다만 1차적인 그런 실험적인 구조는 실패를 빨리 인정하는 게 좋거든요. 네. 또 하고 정상적인 구조로 가보겠다. 앞으로 좀 키움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알칸타라가 지난해는 이제 어깨 부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만약 건강하고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알칸타라의 모습이라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키움의 시즌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젠버그 선수도 확실히 좀 부담감을 서로 덜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영민 선수도 있지만은 알칸타라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느냐.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할이 된다면은 아마 한층 더 마운드 싸움에 경쟁력이 생기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타선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키움의 계속되는 분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